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오늘 두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된 지 약 3주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 있는 건데 이번엔 어떤 판단이 나오게 될까요? 이 내용 포함해서 주요 이슈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네, 일단 지금 10시 반에 시작을 해서 이제 막 6시간을 넘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두 번째 심사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건가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건 범죄 혐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기 때문입니다. 기존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혐의 외에도 이번에 검찰이 추가한 강제집행 면탈, 네. 범인 도피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의 동생 측이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변호사님 옆으로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적용됐던 혐의가 있고 이번에 이제 다시 심사를 하면서 두 가지 혐의가 추가됐잖아요. 네네. 범인 도피 혐의는 한 번에 알아듣겠는데 네. 강제집행 면탈 혐의 이거는 뭡니까? 웅동학원이 네. 캠코에 대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도 그 채무를 연대 보증했습니다. 즉,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돈을 응당 변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하고 그로 인해 만든 채권을 아내와 위장이혼을 하면서 채권을 양도해 줍니다. 즉, 채무를 변제해 줘야 될 사람이 허위로 채권을 양도했다는 것이 강제집행 면탈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럼 이번에 추가된 두 가지 혐의 때문에 지금 심사에서도 좀 다툴까요? 상당히 다툴 것으로 어떻습니까? 보여지고요. 조 전 장관 동생 측이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조모 씨 측에서는 허위 공사대금 소송 의혹에 대해서는 부친한테 전달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당시 공사가 허위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너가 운영하던 업체에서 토목공사도 했고 진입로공사도 했기 때문에 너가 받아갈 수 있으면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가라고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네. 소송을 제기해서 그 채권을 확보하게 된 것이지 허위 채권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위장이혼도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설령 채권을 면탈할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의사에게서 채권을 양도하면 강제집행 면탈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쟁점은 결국 위장이혼이냐 아니냐입니다. 위장이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이혼을 하면서 채권을 이전해 준 것이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이 아니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검찰 쪽에서는 오늘 어떤 식으로 구속을 해야 된다고 그럼 주장을 논리를 펼치게 될까요? 공범에 해당하는 특히 범인 도피에 해당하는 즉 네. 웅동중학교 사회교과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정황으로 2명이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범격에 해당하는 조 씨가 구속되지 않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할 것이고 네. 추가 수사를 통해서 강제집행 면탈 혐의도 충분히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범인 도피와 관련해서도 즉 공범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도피가 있으라는 지시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주범격에 해당하는 조 씨는 마땅히 구속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 쪽에서는 예. 네. 자, 조모 씨 같은 경우 지금 채용 비리에 가담한 건 반성을 한다고 밝혔는데 이 지금 말씀하신 도피를 지시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난번 기각 때도 재판부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또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기각을 한 건데 이번엔 좀 어떤 판단이 예상됩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 허위 소송 부분이었습니다. 특경가법 배임 부분이었는데 이 점에 네. 대해서 검찰이 충분히 보강 수사를 했을 것으로 보이고 조 씨도 지난번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출석해서 오랜 시간 다투는 이유가 네. 지난번 영장 심사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한번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혐의에 대해서 다툰다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건강 문제에 관해서도 검찰은 진료 기록을 이미 제출받았을 겁니다. 그 진료 기록을 토대로 외부 의료기관에 충분한 감정을 거쳐서 구속을 감당하지 못할 상태의 건강 상태는 아니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 이에 대해서 조 씨는 현재 드러난 진료 기록 외에도 지금까지의 진료 내역 그리고 실제 건강 상태, 앞으로의 건강 예정 상태를 두고 봤을 때는 구속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영장 실질 심사 뭐 늦으면 오늘 밤 늦게나 또 날을 넘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이번 어떤 구속 여부로 앞으로 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영향을 어떻게 좀 미칠까요? 조 전 장관의 동생 조 씨의 혐의와 관련해서 네. 조 전 장관이 관련돼 있는 부분은 네.
허위소송, 즉 특경가법 배임 부분입니다. 오늘 영장이 발부된다면 주요 범죄 사실 중에 하나인 특경가법 배임이 유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네. 조 전 장관이 당시에 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 구성원이었던 의사결정의 구성원이었던 조 전 장관에게도 관련 혐의가 추가되어서 수사에는 좀 더 박차를 가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구속이 이번에도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 영장이 기각된다면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다면 조 전 장관에 대해서도 조 전 장관 동생의 같이 혐의를 받고 있는 특경가법 배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이 묻어진 상태로 검찰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실질 심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양현석 씨 그리고 빅뱅 전 멤버 승리 씨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상습 도박 혐의만 적용이 되고 환치기는 무혐의가 됐는데 왜 이게 판단이 다른 거죠? 상습 도박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봤습니다만 그 도박 자금 조달 과정에서 환치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양현석 씨의 경우에는 해외로 출국을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1회에 들고 나갈 수 있는 원화, 즉 달러화가 1만 달러입니다. 원화로는 약 1,200만 원인데 양현석 씨가 출국을 하면서 본인도 1만 달러를 가지고 나가고 동행했던 각 지인들에게도 1만 달러를 소지해서 출국하게 만든 다음에 현지에서 각 지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을 했기 때문에 환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고 승리의 경우에는 크레딧을 이용했답니다. 즉 카지노나 호텔에서 신용 정도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고 카지노를 통해서 돈을 따면 이자를 붙여서 되갚는 이 크레딧 제도를 이용을 했고 승리 씨의 경우에는 돈을 땄기 때문에 그 현지에서 변제를 다 했다. 만약 변제를 하지 못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계좌 이체를 했다면 충분히 환칙에 해당합니다만 현지에서 온전하게 다 갚고 돌아왔기 때문에 환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게 된 겁니다. 사실 상습 도박 혐의만 확인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같은 경우는 지금 혹시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동원했을까? 그 의혹을 지목했던 그 대상이 법인 자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회사 돈이 아닐까? 근데 이 부분도 무혐의가 나왔어요. 도박, 네. 환치기는 몰라도 이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이 이 횡령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를 했지만 YG 미국 법인의 회계 자료뿐만 아니라 계좌도 분석을 하고 또 재무 담당자도 조사를 했지만 특별히 도박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서 회사 돈이 흘러나간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돈, 지금 알려지기로는 두 사람이 도박에 쓴 돈이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까지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앞으로도 추가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수사가 이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검찰의 보강 조사도 충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네. 과정에서 이렇게 큰 돈이 한 번에 인출되고 도박 자금으로 쓰여졌다는 게 석연치 않은 부분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검찰의 보강 조사가 이어질 가능성도 덜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끝으로 현행법상 상습 도박, 뭐 일반 단순 도박죄가 있다고 들었고 상습 네. 도박이 있는데 어떻게 좀 다릅니까? 형량 같은 경우는?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일시 오락의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습 도박의 경우에는 법정형은 마련되어 있지만 양형 기준표에 양형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결과가 들쭉날쭉인데 적어도 억대 도박이기 때문에 벌금형은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실형이냐 집행유예냐의 문제에서 물론 5억 원을 넘어서는 특히 양현석 대표의 경우에는 수억 원, 승리의 경우에는 수억 원의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정도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만 초범이고 현재 도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 부분도 좀 앞으로의 어떤 판단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장자연 씨, 윤지호 씨, 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였던 윤지호 씨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지금 윤 씨 같은 경우는 사기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된 상태인데 이것 때문에 지금 강제 송환까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게 될 거고요.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적색 수배도 하게 될 것이고 윤지호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혐의가 다시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되어 있고 네. 그럼 강제 송환 된다고 보는 건가요? 캐나다를 상대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의 경우에 인도를 해줄 만한 사안이면 캐나다에서도 충분히 인도를 해줄 만한데 문제는 윤지호 씨가 시민권을 획득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일단 영주권은 획득한 것으로 영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알려져 네. 있지만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면 국적을 취득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은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해외에 도주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을 강제로 송환해 오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의 현지 국적을 취득하고 그곳에서 생활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인도 절차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가 굉장히 소극적이고 네. 해당 국가가 인도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가 해당 국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굉장히 시간이 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면 강제 송환 절차가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자,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나서 윤 씨는 오늘 자신의 SNS에 또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찰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 등을 설명을 했는데 일단 내용이 이렇습니다. 카톡을 이용해서 연락이 온 것도 의아했고 경찰의 신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반 개인으로서는 경찰 측의 신변을 확인하고 믿기가 어려웠다. 한마디로 경찰 얘기를 믿지 못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네.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네. 경찰의 신변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왜 증인에게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느냐. 경찰 수사에 굉장히 불신을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무엇이 두려운 것이냐라고 반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내가 목격한 사건에 대해서는 왜 나에 대해서 행하는 것처럼 적절한 수사를 하지 않느냐는 불만도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신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윤지호 씨 입장에서만 생각해 봤을 때 오는 게 유리합니까? 안 오는 게 유리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오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고 피의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죠. 국가기관이 네.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결국 강제 송환 절차에 이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라도 오는 게 또 어떻게 좀 수사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서 여쭤봤는데 일단 윤지호 씨 입장에서 여쭤봤고 이 사건도 앞으로의 좀 과정을 그리고 아까 시민권 획득이 변수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확인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